안녕하세요. 2025년 대비 임용시험 기출 A형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험이 많이 어려우셨죠? 그 시험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험생들의 어떤 반응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반응도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은 아마도 이 커트라인이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인가. 근데 뭐 누구나 생각하듯이 아마도 시험 문제의 난이도, 체감 난이도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꽤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형 분석 그리고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문제 총평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단순 암기가 아니고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것이 중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 암기를 하는 거로는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고, 특히 이제 시간 내에 풀기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닌 걸 수도 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면 그거 묻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이 앞으로의 시험 경향은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해서 문제가 쉽게 그냥 다 풀리는 그런 유형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올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타당도에 대한 부분인데, 내용 타당도를 생각하면 어떤 주제를 다루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평가 영역 분류라고 하는 시험을 어디서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제가 낼 때도 사실은 이거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문제를 내게 되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2022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현행 교육과정상 어떤 부분이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시험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그러니까 딱히 답이 막 처음에 떠오르진 않아도 일단은 낸다고 한 부분들에서 다 나왔구나 하는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타당도 면에 있어서 매우 정말 내야 할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별도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굉장히 당황을 하시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려워지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절하게 변별력을 만들어 주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문제를 내서 어렵게 나올 경우에는 그거는 문제가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다루면서 사고력을 요하고 정말로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식의 문제들이 각 문제마다 다 들어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변별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는 정말 이건 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가? 약간 이렇게 했던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은 틀려도 괜찮아요. 1, 2점 정도.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에서 꼭 맞아야 할 부분들을 잘 맞아준다면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변별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신 분과 그 다음에 준비가 조금 덜 된 분들이 그 변별이 잘 되는 시험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뢰도인데요. 핵심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 유추해서 답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악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낯설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핵심 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을 물어볼 건지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잘 하시는 분이 잘 나오고, 그리고 조금 준비가 덜 된 분이 좀 덜 나오고, 이게 우리가 이제 신뢰도겠죠. 그런 어떤 일관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 그런 훈련이 좀 잘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많이 유리한 그런 시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 몇 년간에서는 사실 실수가 좀 용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 내가 이렇게 확 틀려버렸다, 실수를 했다, 그러면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한 10%에서 15% 이내로 틀려야 하는 거죠. 10%가 72점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서 내가 실수를 해서 한 2점짜리 한 두 개를 날려버렸다. 그러면 이제 68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간당간당한 점수라기보다는 사실 커트라인 자체가 80점대 초반으로 잡혀 있을 때는 80점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만점인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1, 2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얘가 점수가 이제 70점대로 내려오게 되면 70점대 뭐 초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내려오게 되면 100점 만점에 이렇게 됐을 때의 이거가 조금 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을 잘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당연히 시험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작년에 어떤 준해서 커트라인을 생각하면서 2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이제 고민을 벌써부터 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2차 준비하세요. 2차 준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와 이제 수업 실현에 대한 부분인데, 수업 실현에 대해서도 곧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OT를 하고 진행을 할 텐데, 자세한 거는 이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살펴봤을 때 매우 결론적으로 보면 수험생들에게 체감 난이도는 그래도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가 갖추어야 할 그 기준은 매우 높게 충족이 되는 그러한 문제, 수준 높은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출제를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박수를 드리고 리스펙트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도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올해는 그냥 보고 이제 내년에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답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험의 경향을 좀 분석해드리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들 반응 모음. 자, 모의고사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졌어요. 자, 일단 제 모의고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쉽지 않다고들 하세요, 선생님들이 많이. 그래서 읽어야 될 것도 많고 지문도 많고 그 안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도, 그러니까 뭔가
다시 답이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공부한 부분들을 서로 연결해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그래도 상반기 모의고사도 있었고 그리고 상반기 모의고사도 있었고 하반기 모의고사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섹션별 문제풀이도 있어서 사실 이 섹션별 문제풀이도 거의 모의고사처럼 진행을 했어요. 그 섹션별로 다루긴 했지만 문제 자체가 완전 실전형으로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스타일에서 당황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거를 유추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고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의 압박 그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제대로 썼을까 하는 부분들에 많이 어려워들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생각을 두세 번 해야 답이 나오는 복합적인 문제들 자 그래서 익숙하긴 한데 그래도 시험이니까 더 당황스러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어떤 이거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문제들이 좀 더 그러니까 잘 천천히 찾아보면 돼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울컥하게 만든 문자를 정말 장문의 문자였어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문자 받으면 제가 그동안에 막 밤새고 힘들었던 거 피로가 싹 사실 사라집니다. 너무 행복해서 오늘 연락을 주셨다고 하면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진짜 많았죠. 모의고사 문제풀이 자 그냥 답만 적고 이제 그냥 그걸 외운다. 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거를 어디에서 공략해서 키워드를 뽑았을지 자 이거에 대한 훈련을 엄청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기는 했지만 또 이거를 정말 본인이 내면화하는 거에 완벽하게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제 목소리 들렸다는 분들은 사실 되게 많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이거 보면서 이제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했는데 제가 출제자가 어떤 힌트를 줬을까 꼭 생각하시라고 이제 그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그랬는데 그거를 이분은 정말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대학원에서 논문 쓰시고 이제 현직으로 파견 나와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이 도움을 받으셨는데 제 수업을 많이 들으셨던 선생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좀 들려주셨고 그리고 아무튼 오늘 개운하게 일어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후회가 없었다 이런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막 후회로 바들바들 떨고 계신 선생님들은 그냥 정말 극소수이지만 사실 너무 저도 뿌듯하고 기뻐서 이걸 좀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분이 굉장히 집중했는지에 대한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가져왔어요. 작성 방법 천천히 보세요. 출제자와 대화하세요. 자, 이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따가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지만 출제자가 선생님들을 절대로 골탕 먹이려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제자가 준 어떤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문제는. 그리고 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시간에서 16시간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졸더라도 버티는 거. 자, 이게 임용시험에서는 성실하게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저도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선생님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수업에서 진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본인 걸로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성실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실한 시간이. 그래서 물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만큼 어떤 감이 딱 들진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뚜껑 열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스스로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지 하고 했던 그 부분들을 다들 생각하면서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시험이 끝나서 이제 이건 어제 받은 문자인데요. 사실 제가 인강 선생님들의 폰 번호는 사실 없어서 그 채점 첨삭을 내신 선생님들 거는 또 이제 전화번호가 같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좀 드리긴 했는데 이 선생님도 문자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시험 문항이 전반적으로 맥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강조한 부분들이 왜 이제 제가 아까 내용 타당도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드린 부분은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파이널 코코 여기에다가 정말 제가 영혼을 갈아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같이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한 거랑 시험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상한 것들이 나왔다고 해서 답을 잘 썼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유레카를 많이 하셨다는 이것도 역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이 선생님도 많은 것을 이제 배웠다는 건 스스로 내면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걸 공부했구나, 많이 알아졌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점수가 아마도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선생님들 말고도 문자가 참 많이 왔는데 음성 지원 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시험에서 어김없이 다 꾹꾹꾹꾹 냈더라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여태 성실하지 않은 선생님 수강생이었지만 마음 한가득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거 보고 눈물이 핑 돌 뻔했어요. 사실은 핑 돌았어요. 왜냐하면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인 걸 제가 알고 있고, 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요번에 육아하시면서 그 다음에 일하시면서 사실 공부에 완전히 몰입할 수 없는 그 컨디션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마음으로 응원 드리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길은 어떨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 이게 성인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다 있는 상태에서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홀가분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럭키하다라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아셔야 해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뭔가 다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갔던 선생님들 다독다독 꼭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설하기에 앞서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커트라인이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생각했는데 앞에서 제가 80점대 초반이 이제 작년 커트라인이었어요. 보통 작년 재작년이 보통 80점대 초반이었는데 이번에 교육학도 어렵고
교육학도 좀 내려갈 거고 전공도 꽤 많이 내려갈 겁니다. 제가 이제 25년 차가 됐어요. 그러니까 1999년부터 이 수업을 했으니까 지금 2024년이죠. 자, 그래서 25년 동안 하면서 그 2010에서 그다음에 뭐 2015, 16, 17, 2015, 16, 17. 자, 요때를 생각해 보면 커트라인이 특히 이제 굉장히 낮아졌을 때는 2012년인가요? 거의 1차 점수가 50점대 중반까지 내려간 적도 있어요. 물론 이번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랬을 때 오히려 변별도는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만큼 점수가 떨어질까, 뭐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제가 사실 A형만 좀 정성 들여 지금 봤고 B형은 일단 얼추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대학에서도 수업이 있고 해서 일단 A형을 먼저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다시 또 준비를 해서 B형을 올려드릴 거예요, 조만간. 근데 그래서 이제 A형만 살펴봤을 때는 이 작년에 비해서 어떤 문제들은 틀려라 그냥 이거는 틀리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냈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B형에서는 사실은 난이도의 체감 난이도가 훨씬 높았던 거로 느껴집니다. 선생님들의 반응을 봐서는. 그랬을 때 점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좀 더 많이 만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꽤 체감이 될 만큼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전공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2차 준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2차는 물론 실기가 있고 수업 실연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죠. 자, 이거 굉장히 빠듯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다들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2차 준비는 시험과 관계없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멘탈이 좀 무너질 것 같다 채점을 해보면 그러면 채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알고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점수일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판단해 보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점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커트라인은 분명히 올해는 내려가는 건 정말 확실할 텐데 문제는 폭이죠. 얼만큼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 요거는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 선생님들을 그 2차 준비하면서 좀 보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꽤 많이 내려갈 거라고 일단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내려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더 나아지는 상황일 거다. 앞으로의 문제는 좀 더 어려워지고 좀 더 사고력을 요하고, 그리고 단순 암기형으로는 이제 접근해서 풀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포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형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보시고 그냥 아까 유레카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번에는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감형 여기 뭐가 나왔냐면
실감형 음악 학습 콘텐츠와 자료를 교수 학습에 실현하도록 한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실감형이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요거 메타버스,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이게 파이널 콕콕 1번 문항이었죠. 그래서 이 창작 소프트웨어를 광고 음악에 활용하는데 이 실감형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할 거고, 그래서 가사 만들기에서는 뭘 할 것이냐. 지금 여기 보기 2가 그림이 많이 차지해서 그냥 제가 뺐어요. 그래서 가사 만들 때 뭐를 활용해서 가사를 작성하고 뭐를 활용해서 선율과 리듬을 생성한다. 자, 생성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생성형 AI를 생각하자라고 해서 이것도 많이 문제 인공지능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인공지능, 그 다음에 여기는 연주를 할 때는 가상악기를 사용해서 여기 가상의 이 대칭 대응되는 개념이 실제 악기죠. 실제 악기는 아니지만 가상악기를 써서 유사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악보를 만들 때는 시퀀싱 프로그램을 아니 이거는 사보 프로그램을 써서 악보를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음하고 편집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시퀀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문제를 다뤄봤었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키워드와 왼쪽에 답을 이렇게 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 문항인데 선생님들에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포인트를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현재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걸 읽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뭐 나올까요도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1번 내용 요소, 그쵸? 그리고 2번, 그리고 내용 요소의 그 위에 해당하는 그게 내용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체계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우고 가시라고 하고 여러 문항들을 이제 문제를 냈었는데, 여기에서 소리의 뭐를 인식하고 다양한 뭐를 적용하여 연주로 소통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다양한 매체를 적용하고 표현하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소리의 상호작용, 그리고 뭐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그리고 그래서 22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로 나왔고, 작년에는 이게 나왔죠. 작년엔 이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쪽이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그 예상 범주 안에서 해서 1번은 뭐 당황하지 않고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시된 이 미량아리랑 그리고 가야금 애플리케이션 이중주, 자 여기서 가야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매체가 되겠죠. 그래서 수업 확인, 그럼 연습할 때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가야금 주법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반주 연습하고, 이거는 우리 수업 실험 아니고 그 교과서반 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열어서 소리를 실제 내보고 같이 불러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모두 나누어서 이제 합주를 하고, 자 이렇게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도 되겠죠? 이것도 5회 모의고사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었네요. 그래서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그리고 가상악기를 활용한 실감형. 자, 그래서 이거는 5회는 제가 채점을 해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되게 못 쓰셨었어요. 그래서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부분의 개념이 약하구나 하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첨삭해드리면서, 실감형 콘텐츠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하고, 이제 제가 교과서에서 나온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선생님들 파이널 콕콕에서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비슷한 문항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